살면서 죄라면 열심히 산 죄밖에 없는데 기초연금도 못 받는다니 여러분은 억울한 적 없으신가요? 기초연금은 우리나라 노인의 기준인 만 65세가 되면 적든 크든 모두에게 지급하는 게 공평한 것이라 생각되지만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않지요. 법을 잘 이용하는 사람은 편법을 이용해서라도 잘 받아냅니다. 법을 잘 모르고 그저 평생을 성실히 일만한 노인은 한 푼도 못 받는 작금의 현실이 안타깝기만 합니다. 저는 과거 지자체 공무원으로 일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었는데요. 당시 지자체 국장으로 퇴직하신 분이 있었습니다. 국장이라면 서기관으로 지자체에서는 나름 고위직까지 올랐던 분이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퇴직 후 건보료 몇 푼을 아끼려고 하지도 않을 공공근로 일자리를 신청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저도 모르게 그분 참 추잡스럽다라는 말을 내뱉은 적이 있습니다. 본인의 세금을 편법으로 아끼려고 누군가의 소중한 일자리를 뺏은 것이죠. 이렇게 법을 알고 돈 있는 사람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숨기고 이용하지만 정작 정직한 사람들은 방법을 몰라서 못 받는 일이 허다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지금의 부족한 현실을 받아들이고 최대한 내게 도움이 되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알기 위해 노력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박 씨는 만 65세가 되던 재작년에 기초연금을 신청했다가 탈락했습니다. 사업을 하겠다는 자녀에게 통장 명의와 사업자 명의를 빌려준 것이 화근이 된 것이죠. 자녀의 사업소득과 통장 잔액 거래 내역이 모두 자신의 소득으로 잡히게 된 것입니다. 작년에는 기초연금 자격이 없다고 지레짐작해 신청조차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녀의 사업자 명의를 정리하고 2024년 기초연금 지급 대상 소득 기준이 올랐다는 기사를 보고 부랴부랴 신청한 것이지요. 박 씨처럼 기초연금 제도는 알지만 수급자 선정 방법 등이 복잡한 탓에 탈락하신 분들이 꽤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통장에 얼마를 가지고 있어야 기초연금을 받는데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 여러분과 나눠보려 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들어주시고 노년의 행복한 숲을 함께 가꾸어 보는 것은 어떨까요?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모두에게 지급하면 좋겠지만 현재는 소득 하위 70% 안에 들어야 합니다. 우리나라 노인의 10명 중 7명은 기초연금 대상자가 되는 것이죠. 그러려면 통장 잔액이 얼마까지 있으면 될까요? 일단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금융재산, 소득, 부동산, 자동차 등 여러 재산들을 월 소득으로 환산해야 하는데요. 여기서 금융재산은 예금, 적금, 주식, 보험 등 금융기관에 예치되어 있거나 금융상품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말합니다. 여기서 통장 잔액은 금융재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금융재산에 주목해야 하는 것은 다른 재산보다 소득액이 유독 많이 잡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부동산과 같은 일반 재산을 제외하고 금융재산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다소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하나하나 알아가다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최대한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천천히 따라오시면 됩니다. 2024년 기초연금 대상자가 되는 선정 기준액은 단독 가구의 경우 월 소득인정액 213만 원, 부부가구의 경우 월 소득인정액 340만 원입니다. 여기서 월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을 포함해 모든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2024년에는 기초연금 수급액이 약간 인상되었는데요. 1인 가구라면 최대 월 33만 4천 원을 받게 되었고
부부 가구라면 20% 감액된 최대 월 53만 5천 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모든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했을 때 금융재산이 가장 많은 금액으로 환산됩니다. 원금 재산과 이자 소득이 각각 환산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통장에 얼마가 있는지가 중요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지금부터 박 씨의 사례를 통해 통장 잔액이 얼마까지 있어야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이 없이 통장에 1억 원의 예금만 있는 박 씨는 기초연금 수급이 가능할까요? 먼저 원금의 규모와 관계없이 최소 생활비 2천만 원을 공제합니다. 1억 원에서 생활비를 공제하면 8천만 원이 되죠. 여기에 소득 환산율 4%를 곱한 다음 12개월로 나누면 1억 원의 원금이 월 26만 6천 원으로 환산됩니다. 여기에서 이자 소득도 월 소득으로 환산하여 더해야 하는데요. 동일하게 이자율을 4%라고 가정하고 1억 원의 4%의 이율을 곱하고 여기서 12개월로 나누면 월 평균 이자 소득은 월 33만 3천 원이 됩니다. 여기서 이자 소득의 기본 공제액인 4만 원을 빼면 이자 소득은 월 29만 3천 원이 되는 것입니다. 원금 소득 월 26만 6천 원과 이자 소득 월 29만 3천 원, 이 둘을 합치면 약 59만 9천 원 정도가 되는데 이것이 통장 잔액 1억 원의 월소득 인정액이 되는 것이죠. 이에 따르면 1억 원의 예금을 가진 분들도 기초연금 신청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른 재산이 없이 예금만 있다는 가정하에 동일한 이자율로 2억 원이면 122만 원, 3억 원이면 189만 원, 4억 원이면 255만 원, 5억 원이면 322만 원 정도가 월 소득 인정액으로 잡히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다는 가정하에 단독 가구는 월 소득 인정액이 213만 원이기 때문에 3억 원은 기초연금 대상이 되지만 4억 원은 대상이 안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부부가구 월 소득 인정액은 340만 원이기 때문에 5억 원까지도 자격이 주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금융재산은 이자 소득까지 잡히기 때문에 금융재산이 많으면 기초연금 대상에서 분리할 수 있죠.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재산이 대부분 금융재산보다는 부동산으로 묶여 있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다음 김 씨의 사례를 통해 부동산이 있을 경우 통장 잔액이 얼마까지 있어야 기초연금이 가능한지 알아보겠습니다. 김 씨는 인천광역시에 위치한 실거래가 약 5억 원의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부동산 가격의 경우에는 실거래가 가격이 아닌 시가표준액을 적용합니다. 시가표준액은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부동산 공시가격 정보 시스템이나 국세청 홈택스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대략 실거래가의 60% 정도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실거래가 5억 원의 아파트는 시가표준으로는 대략 3억 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금액에서 부동산 공제액을 빼주어야 합니다. 부동산 공제액은 대도시냐, 중소도시냐, 농어촌이냐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김 씨는 인천광역시이기 때문에 대도시에 해당하여 1억 3,500만 원이 부동산 가격에서 공제됩니다. 참고로 중소도시는 8,500만 원이, 농어촌은 7,250만 원이 공제됩니다. 그럼 시가표준액 3억 원에서 공제액 1억 3,500만 원을 빼면 1억 6,500만 원이 나오게 되죠. 여기에서 소득 환산율 4%를 곱한 다음 12개월로 나누면 월 소득 인정액은 66만 원이 됩니다. 만약 김 씨가 부부가구로 4억 원의 금융재산이 있다면 255만 원에 66만 원을 합한 금액이
316만 원이기 때문에 340만 원 이내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금융재산이 5억 원이라면 388만 원이 되기 때문에 340만 원 초과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이번엔 제 지인의 이야기인데요. 지인은 직장 다닐 때 차량을 구입해 10년 넘게 타다가 새 차를 구입하려고 알아보던 참에 지자체에서 전기차 보조금 지원을 많이 해준다는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 지자체로부터 1,00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3천만 원이 약간 넘는 금액으로 전기차를 구입했습니다. 이 때문에 제 지인은 기초연금 대상자에서 탈락하게 되었는데요. 전기차가 고급차에 해당할 거라는 생각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차량을 구입할 당시에는 차량 때문에 기초연금을 받지 못할 거라는 건 상상조차 하지 못했지요. 그분은 4천만 원이 넘는 자동차에 해당했기 때문에 기초연금 대상자에서 탈락했고 후에는 일부 손해를 보고 차량을 처분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급 자동차를 소유하게 되면 기초연금 대상자에서 아예 제외되는데요. 원래는 3000cc 또는 4천만 원 이상의 자동차가 해당이 되었으나 2024년부터는 배기량에 상관없이 4천만 원 이상의 자동차에 해당하면 기초연금에서 제외됩니다. 차량 구입 시 차량 가격이 4천만 원이 넘지 않도록 반드시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이외에도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 반드시 유의해야 할 사항을 몇 가지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모임의 총무로 매월 자신의 명의로 된 통장으로 회비를 관리하는 경우입니다. 어느 정도 규모가 큰 모임을 운영하다 보면 모임의 재정 금액이 수천만 원이 되기도 하죠. 매월 입금되는 금액이 월 소득으로 잡힐 수도 있고 통장의 잔액이 금융재산으로 간주되어 기초연금 신청에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기초연금을 신청을 앞두고 있는 시기라면 수개월 전에 통장 명의를 정리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 재산을 줄이려고 현금을 인출해 자녀에게 재산을 미리 이전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현금으로 인출했다고 해도 금융기록으로 전부 남아있으며 국세청에 증여세를 납부했다고 해도 증여를 일시적으로 모두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재산이 많아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부모가 재산을 축소하기 위해 증여를 가장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처분한 날로부터 일정 금액을 차감한 나머지 재산에 대해 소진되는 기간을 산정해 재산으로 반영합니다. 이전된 재산이 공식적으로 부모님의 재산에서 제외되기까지는 최소 3년에서 최대 10년까지 소요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부모님과 자녀가 공동명의로 고급 자동차를 소유할 경우입니다. 자동차 보험료를 줄이기 위해 공동명의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부모님의 지분이 아무리 적다 해도 자동차 전체 가치가 부모님의 재산으로 계산됩니다. 이렇게 공동명의라 할지라도 자동차가 4천만 원이 넘는다면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죠. 네 번째, 앞서 말했듯 자녀에게 통장 명의나 사업자 명의를 빌려주는 경우입니다. 자녀의 사업소득과 통장 거래 내역이 부모님의 소득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그 금액이 많다면 기초연금에서 제외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다섯 번째, 현금을 이체하는 경우입니다. 기초연금은 신청 전 최근 3개월간의 평균 잔액을 기준으로 소득이 산정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초연금을 신청하기 직전에는 큰 금액을 인출하거나 이체하는 행위를 일절 피해야 합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 내 통장 잔액이 얼마가 있어야 하는지,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 유의해야 할 사항이 무엇이 있는지를 알아보았습니다. 더불어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이 40%로 OECD 국가 중에서 압도적인 1위라고 합니다. 이는 이웃나라 일본보다 2배나 되는 수준입니다.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이 심각한 이유 중 하나는 턱없이 부족한 연금일 것입니다. 이렇게 복잡한 선정 기준으로 불필요한 행정력을 낭비하지 말고 모든 노인들에게 최저 생활비로 기초연금을 지급해야 하는 실정인 것이죠. 눈 떠보니 선진국이라는 위상에 맞지 않는 노인 빈곤율 1위, 노인 자살률 1위는 참으로 부끄러운 수치가 아닐 수 없습니다. 100세 시대라 떠들며 연금 제도를 바꾼다고들 하지만 선진 복지국가의 길은 아직까지는 멀게만 느껴집니다. 스스로 노후 대비까지 한 노인들은 그저 열심히만 살았더니 몸은 병들고 아픈 데가 많습니다. 그런데 주변을 돌아보자니 다들 자신들의 일속 챙겨가며 장꽤 많은 사람들이 연금은 다 타가는 것 같아 속이 아릴 때가 많습니다. 모든 노인들이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연금 제도를 바꿔야 한다는 것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노인들의 바람인 것이죠. 내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더 자세한 계산을 원하시는 분들은 복지로 홈페이지에 있는 기초연금 모의계산을 통해 더 정확하게 계산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 기초연금의 소득인정액과 지급액은 매년 약간씩 변경됩니다. 월 소득인정액을 매년 상하반기로 산정한다고 하니 혹시 한번 신청하고 탈락했다고 그냥 포기하지 마시고 반드시 재신청하셔서 노년의 소중한 기초연금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변화를 추구하고 성장하는 사람은 늙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삶은 배움의 연속이고 우리는 경험을 쌓으며 매일 성장하고 있습니다. 노년의 숲을 통해 변화와 성장을 바라는 여러분은 이미 우리 세대의 소중한 어른임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행복한 노년을 위한 비밀의 숲, 노년의 숲이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은 노년의 행복입니다. 감사합니다.